안녕하세요.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그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던 주유소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면서 벌어진 실제 사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재개발이라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재산권, 특히 그 정당한 보상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법무법인 라온의 토지보상 전문위원이신 황범노 행정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. 이 황범노 행정사님 이력이 정말 대단하신데요. 서울시에서 5급 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이런 곳에서 무려 23년을 근무하시고 명예퇴직하신 정말 베테랑이시죠. 지금은 송파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국제행정전문가협회 고문, 또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. 네, 그러니까 도시계획 실무랑 이 보상 문제를 아주 깊이 아시는 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니까 오늘 이야기가 더 생생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 자료 통해서 실제 현장이 어떤지,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. 저희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이게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. 가재온 뉴타운 3구역에 있던 칼텍스 주유소 사례입니다. 이게 단순히 한 주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개발 방식 그리고 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땠을까? 뭐가 맞는 걸까?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보죠. 이 주유소 부지 전체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된 건데요. 근데 사업 시행자한테서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받았는데 딸랑 최종 금액만 적혀 있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근거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. 이게 문제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투명성 부족이 핵심 문제 중 하나예요. 자료를 보면요. 주유소 측에서는 당연히 궁금하잖아요. 내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, 그 감정평가사 두 분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세부 내역을 좀 보자.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다고 합니다. 정보공개 청구요. 법적으로 요구한 건데 그런데도요? 그런데도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내 재산 평가 내역인데 그걸 안 보여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. 협의를 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그걸 알 수 없으니 제대로 된 협의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. 본인 재산 가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아는 건 정말 당연한 권리인데 말이죠. 여기서부터 신뢰가 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. 네. 투명성 문제만으로도 벌써 좀 그런데 제시된 토지 평가액 자체도 문제라는 주장이 있네요. 적정 가격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적정 가격이 뭔가요, 정확히? 적정 가격이라는 건 법에도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. 쉽게 말하면 그 토지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때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. 그러니까 합리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. 합리적인 시세.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그 시세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온 거군요.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? 네,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비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예요. 평가된 가격이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다른 주유소 부지 시세보다도 낮다는 거고요. 심지어는 바로 그 같은 가재올 3구역 안에 편입된 다른 주유소, SOL 주유소 부지 보상가보다도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있어요. 잠깐만요. 같은 구역 안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? 그건 좀 이상한데요? 네, 만약 사실이라면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나 공정성에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. 그 부지가 서류상 지목은 그냥 대지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주유소 용지로 쓰였잖아요. 대로변에 있고 차들 드나들기 좋고 이런 상업용지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개별 요인들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겁니다. 실제 사용 가치가 반영 안 됐을 수 있다.
네, 이것도 결국 세부 내역을 모르니 확인할 길이 없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세부 평가서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뭐 어떤 요인을 어떻게 봤는지, 빠뜨린 건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답답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또 있다고요. 일반 조합원들 자산 평가는 비례율 초과분까지 반영해서 올려줬는데 현금 청산 대상자인 이 주유소 보상액은 그 상승분의 일부 한 6% 정도만 반영했다? 이런 비판도 있다면서요? 바로 그 점입니다.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죠.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을 조합원이랑 현금 받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랑 평가 기준 자체를 다르게 적용한 거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와, 그건 정말 차별적인 대우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? 그렇죠. 물론 법적으로 지위가 다르긴 하지만 보상평가의 기본 원칙인 정당한 보상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런 개별 요인 비교라든가 평가 방식 같은 건 가격 산정의 핵심이니까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써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일반인도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냥 총액만 주면 이런 의혹만 커지는 거죠. 네, 토지평가 문제도 심각한데 땅 위에 있는 것들, 그러니까 주유소 건물이나 시설물 보상은 또 어땠을까요?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땅값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위에 있는 시설물, 소위 지작물 보상인데요. 이것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. 자료에 따르면 일단 물건 조사 자체부터 좀 부실했다는 거예요. 주유소라는 게 특수시설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일반 건물이랑은 다르죠. 그런데 그런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현장 조사도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물건 조서에서 중요한 시설물들이 상당수 누락되었다는 주장입니다. 주요 시설물이 누락됐다고요? 아니, 보통 보상계획 공고할 때 이의 신청 기간이 있지 않나요? 그때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. 네, 물론 주유소 측에서도 누락된 것들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됐는지, 그래서 최종 보상액에 포함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아, 또 그 문제군요. 왜 알 수가 없는 거죠? 사업 시행자가 준 보상 내역서를 보면 뭐 토지 얼마, 건물 얼마, 기타 지작물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거나 설령 항목이 좀 나눠져 있어도 각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, 뭐 이전비는 뭘로 계산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정말 답답하네요. 이것도 결국 깜깜이 평가라는 거네요. 뭘 근거로 따져볼 수도 없게. 네.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해도 계속 안 주고 있다고 하니까요.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누락됐다고 하는 건가요? 예를 좀 들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네, 자료에서 지적하는 누락 의심 항목들이 꽤 있는데요.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. 우선 지하 탱크 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. 기름 저장 탱크를 보호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안전에 필수적이죠. 근데 이게 건축물 대장 같은 서류에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. 아, 서류에 없으면 평가에서 빠지기 쉽겠네요. 그렇죠. 하지만 실제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꽤 들죠. 그리고 이중 배관도 있습니다. 지하 탱크에서 주유기까지 기름 보내는 특수 배관인데 토양 오염 막으려고 이중으로 돼 있고 이게 보통 콘크리트 바닥 안에 묻혀 있어서 옮길 때 거의 재사용이 불가능해요. 네, 그것도 중요하겠네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주유소 바닥 포장 자체도요,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라 무거운 유조차들이 계속 드나드니까 그 하중을 견디도록 철근 넣어서 아주 두껍게 특수 시공을 하거든요.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시설인데 제대로 평가가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주유소 지붕, 캐노피 둘레에 있는 면조명 같은 것도 이전하면 파손되기 쉬워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고요. 그 외에도 기름이랑 물 분리하는 유수 분리조, 주유기 세워놓는 주유대, 바닥에 물 빠지는 트렌치 같은 것들, 이런 주유소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누락되었다는 게 주유소 측 주장입니다. 와,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다 돈이 많이 들거나 운영에 필수적인 것들이네요. 무슨 작은 부속품이 아니라 핵심 자선인데 이런 게 빠진 채로 보상액이 정해졌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. 땅 문제, 시설물 문제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군요. 사업장을 옮기려면 당연히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요. 그 손실은 어떻게 보상해 주나요? 이것도 논란이 있다고요? 네, 영업 손실 보상,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관련 법 시행 규칙을 보면요. 보통은 사업장 이전 때문에 휴업하면 3개월치 영업이익이랑 그 기간 동안의 고정비용, 뭐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거요. 이걸 보상해 주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3개월이요?
근데 주유소를 3개월 만에 뚝딱 옮겨서 다시 장사 시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 일반 가게 이전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. 네, 훨씬 복잡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요. 해당 영업이 아주 특수하거나 시설 옮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3개월 안에 안 된다.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, 예외 조항이 있군요. 그럼 주유소는 당연히 그 예외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렇게 봐야 합리적이겠죠. 주유소를 새로 짓거나 옮기려면 일단 땅 찾는 것부터 어렵고요. 부지 확보하고 또 위험물 시설이니까 인허가 절차도 엄청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. 소방, 환경규제 다 맞춰야 하거든요. 그리고 시공 기간 자체도 지하 탱크 묻고 특수 배관 깔고 방제 시설 갖추고 하려면 일반 건물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어요. 자료에 따르면 그 칼텍스 본사 기준으로도 신규 주유소 지을 때 착공해서 영업 시작까지 보통 6개월에서 7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. 6, 7개월. 그런데 보상은 일반 기준인 3개월만 해줬다면 나머지 3, 4개월치 손실은 그냥 사업주가 다 떠안으란 얘기네요? 이건 너무 불합리한데요? 네. 그래서 주유소 측에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실제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서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법의 취지도 단순히 3개월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거니까요. 업종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 기준만 딱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가제울 뉴타운 주유소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. 정말 여러 문제가 얽혀 있네요. 평가 과정은 불투명하고 토지 평가액을 낮다는 의혹에 형평성 논란까지 있고 시설물은 누락되고 영업손실 보상 기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 사례가 어떤 의미를 준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네,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요. 단순히 한 사업자의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규모 개발 사업 이면에서 특히 현금 받고 나가야 하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보상 문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권리들이 있죠. 내 재산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투명하게 알 권리, 그리고 시장 가치에 맞게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당하지 않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, 또 땅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누락 없이 제대로 보상받을 권리,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실제 손실을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권리. 결국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이 사례는 그게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이게 비단 주유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. 상가나 공장 운영하시던 분들 아니면 오래 사신 집주인분들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개발이라는 공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또 보상 절차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정보 공개를 더 확실히 하고 평가 기준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의 신청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오늘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재개발 보상 과정의 여러 단면을 봤습니다. 정보는 제대로 안 알려주지, 평가는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지, 자산은 누락된 것 같지, 손실 보상은 현실과 맞지 않지.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요. 사업 시행자, 그게 공공이든 민간 조합이든 개발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, 특히 오늘 본 것처럼 오랫동안 일궈온 사업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해야 할까요? 이게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책임까지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? 돈 문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시간이 담긴 공간의 가치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